대한민국에서 사람과 로봇의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다. 로봇 관련 전문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평균 노동자만 명당 로봇 대수를 의미하는 로봇 밀집도가 2022년 기준 151대로 60대였던 2016년에 비해서 6년간 무려 2배 이상 250% 증가했다고 한다. 그 이전 6년간은 30% 정도 증가했다고 하니 최근 6년간의 증가율은 기록적이며,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경험이 전 지구의 로봇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비약시켰다고 평가하고 있다. 항만 컨테이너 시스템의 발명과 보급이 운송 규모와 시간, 비용의 혁명을 일으켰지만 그 이면에는 전 세계 항구 노동자의 90%가 사라졌던 달 뒷면 같은 어두움이 있었듯이 획기적인 로봇 혁명 이면에는 생산 현장에서 사라져가는 사람들이라는 어두운 현재와 미래가 도사리고 있다. 특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로봇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한국은 노동자만 명당 로봇 대수를 의미하는 로봇 밀집도에서 2022년 현재 기준 1012대로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사실 한국이 1위 자리를 차지한 것은 2011년부터로 꽤 오래된 이야기다. 게다가 전 세계의 평균 로봇 밀집도가 2022년 현재 151대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은 전 세계 평균의 7배에 달하는 로봇 밀집도를 보여주고 있다. 아래 표를 보면 다른 나라들을 압도적으로 누르고 있는 한국의 독보적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독일, 일본 등에는 2배 이상 앞서 나가고 하물며 미국, 캐나다에 비해서는 거의 4배 규모이다. 이 정도면 축구 선수로는 메시급이고 야구 선수로는 오타니급이다. 비교 불가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이유로 로봇 밀집도 세계 1위가 된 것일까? 첫째, 백색 가전 등의 전자산업과 자동차 산업의 규모가 세계적 수준이기 때문에 산업구조 측면에서 로봇 친화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백색 가전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산업도 수많은 부품을 조립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의 경우 한 대당 평균 부품 수가 2만 개에 이른다. 따라서 부품의 조립이 생산 공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이들 산업에서 로봇의 장착과 활용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용이하다. 둘째, 노동 가능 인구수의 감소와 생산직 기피 현상은 기업들이 로봇을 공격적으로 도입하게 하는 요소가 되었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증가하는 생산직 노동자의 임금과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대응이었다는 점도 부분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겠다. 셋째, 한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서비스 분야에서의 로봇 도입도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의료 분야 등의 각종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로봇이 도입되고 있고, 저렴한 비용의 로봇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넷째, 정부가 로봇 산업 자체뿐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의 로봇 도입을 장려하고 촉진하였기 때문이다. 기업이 로봇을 도입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서의 로봇 산업이 발전한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로봇들은 대부분 일제나 독일제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일본이 전 세계 산업용 로봇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독일과 스위스가 약 30%를 점유하고 있다. 결국 한국은 세계 최고의 로봇 수입국이라는 의미이며, 한국 제조업의 근간은 일제 부품들과 로봇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 제조업의 대일본 수입 유발 계수는 너무 높아서 생산하면 할수록 수입이 늘어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일단 로봇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로봇 밀집도 1위를 달리고 있는 불균형은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우선은 이러한 로봇 밀집도 1위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겠다. 사람과 로봇의 전쟁이 가장 심하다는 의미가 뭔지 정리해야 하겠다. 첫째, 생산 현장, 작업 현장에서 사람이, 노동자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사라진다는 것이다. 전 세계 평균 로봇 밀집도뿐 아니라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서의 로봇 밀집도를 보면 2021년 현재
2867대로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이다. 즉, 사람 3.5명이 로봇 한 대와 같이 일한다는 의미이다. 자동차 산업의 경쟁국인 독일, 일본 등과 비교해도 이들 국가의 2배 이상이다. 현대 자동차가 10년간 생산직 신입사원을 뽑지 않다가 2021년에 처음으로 생산직 신입사원을 뽑았다는 점은 노동 소멸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의 산업 노동자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작업 현장에서 사라지고 있으며, 또한 신입 노동자의 충원 또한 가장 안 되거나 가장 더디게 진행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게다가 이러한 전기, 전자, 자동차 산업은 대부분 대형기업의 형태이기 때문에 노동 소멸 효과는 더 거대하고 대규모일 것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한국의 특징은 산업 현장뿐 아니라 서비스 산업에서의 로봇 활용도도 세계 최고라는 점이다. 1년에 평균 25만 명 정도의 고용 효과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업에서 로봇의 활용은 서비스업에서의 노동 소멸을 가져오고 있으며, 특히 서비스업 로봇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도입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2022년 2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성장과 고용 간 관계, 기업 자료를 이용한 분석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전 세계에 걸친 고용 없는 성장이 2017년부터는 한국에도 나타나서 상용 근로자 50인 이상, 자본금 3억 원 이상의 국내 기업 41,467개의 고용 민감도를 조사한 결과 2014에서 2019년 사이 기업의 매출 증가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고용 증가율은 0.2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성장과 고용 간 관계는 갈수록 둔화되는 추세다. 기업은 매출이 오르면 오를수록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를 높이게 된다. 즉, 가변 자본의 비중을 낮추고 불변 자본의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 잘 돼야 서민들도 좋아진다는 낙수 효과라는 말은 자본주의 초기 단계에서나 적용되는 현상이다. 자본주의가 성숙하게 되면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가 높아지면서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는 의미인 것이다. 특히 로봇 시대를 맞이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 가장 빠르고 광범위하게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은 정부와 사회 차원의 대안과 조치가 있어야 할 대목이다. 한국에서 사람과 로봇의 전쟁이 가장 심하다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로봇 재해의 증가와 노동 강도의 강화이다. 로봇의 작업 속도에 대한 제어는 인간 노동의 속도와 지속적으로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로봇은 1시간이든 10시간이든 동일한 속도로 작동하지만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로봇의 속도와 인간 노동의 속도가 시간대별로 불일치를 나타내면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로봇의 작동 속도를 사람보다는 로봇에 맞출 확률이 높다. 따라서 이제는 노동 강도가 노동 시간이 아니라 로봇의 작동 속도로 변하게 되며, 이는 노동 강도의 강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아마존의 살인적인 노동 강도와 쿠팡의 알고리즘 노동 강도는 유명합니다. 로봇과 함께 AI는 인간보다 더 똑똑한 최적의 분배라는 미명하에 살인적인 속도 전쟁을 유도하고 있다. 세 번째 의미는 임금 하락과 비정규직의 증가이다. 산업 각 분야와 각 단계에서 로봇이나 자동화 시스템을 다양하게 도입하게 되면서 기업에게는 다양한 대체 노동 선택이 가능해지면서 임금 협상에 더욱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의 노동은 로봇이나 자동화 시스템의 보조자가 될 것이고, 임금은 더욱 낮아질 것이다. 또한 일자리는 점점 비정규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로봇과 AI를 기획하고 생산하는 극소수의 개발자와 기술자들을 제외하곤 인간의 노동은 로봇과 AI가 하는 작업의 보조적인 업무로 한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점점 숙련자가 필요 없고 그저 매뉴얼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비정규 보조자만 필요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임금이 하락하고 비정규직이 많아진다는 것은 급여가 주급이나 월급이 아니라 일당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급여의 일당화가 의미하는 미래는 처참하다. 네 번째 의미는 경제적 불평등의 가속화이다. 로봇과 AI의 도입은 기존 대다수의 노동자, 사무직 노동자나 생산직 노동자 모두 실업의 확대와 급여의 상대적 축소, 비정규화 등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초래하면서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의 치명적인 붕괴를 야기할 것이다. 국가산업데이터와 통계청의 통계에 따르면 로봇 도입이 1% 증가하면 노동소득 분배율은 약 0.2에서 0.6%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소득 분배율이란 전 국민의 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인데, 노동소득 분배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로봇 도입이 일자리를 없애고 임금을 떨어뜨린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수치다. 가령 국제로봇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6년간 로봇 밀집도가 2.5배가 증가했는데, 이로 인해 노동소득 분배율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는 아래의 통계를 통해 확인된다. 경제적 불평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통계인 노동소득 분배율이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로봇이 가져오는 경제적 불평등의 가속화가 얼마나 빠를 것인가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와 달리 로봇 도입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기업의 매출 증대와 이윤 증가를 이끌어낸다. 국가산업데이터에 따르면 로봇 도입이 1% 늘면 기업의 노동 생산성이 0에서 1.1% 증가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제 로봇은 단기간 내에 인류 역사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미증유의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로봇 AI 권역에 있는 사람과 그 외부에 있는 사람의 경제적 격차는 두 개의 완전 다른 세계로 나뉘어질 정도로 커질 것이다. 한국에서 사람과 로봇의 전쟁이 가장 심하다는 마지막 의미는 노조의 하락과 정치의 보수화다. 앞에서 보았듯이 현대자동차는 10년간 생산직 신입사원을 선발하지 않다가 2021년에 처음 뽑았을 정도다. 현대기아 자동차의 로봇 밀집도는 2867로 결국 3사람당 로봇이 한 대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그 많던 생산직 사원들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생산직에서도 사무직에서도 사라지는 사람의 자리는 당연히 노조의 영향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노조 등의 이익단체들의 영향력 하락과 멸종은 정치의 보수화로 이어진다. 유럽의 선진 복지국가에서 보수 우익 정도가 아니라 파시즘을 기초로 한 극우 정당들이 1당이나 2당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이민자들과 난민들 때문이 아니다. 이민자나 난민 문제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만 노조와 사민당의 영향력 하락이 큰 몫을 하고 있다. 이는 결국 다시 로봇과 AI가 일자리와 임금을 뺏어가는 현실에 대한 사람의 저항력을 감소시키는 악순환이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다. 제목처럼 대한민국에서 사람과 로봇 간의 1차 세계대전이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전쟁의 비참한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영화 터미네이터의 상상력은 이제 영화적 상상력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인 해안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사람은 로봇에 대한 대안을 가져야 한다. 수십 년 전에 인류가 핵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통제하는 대안을 마련했던 것처럼 이제 로봇에 대한 대안을 가져야 한다. 핵이 인류의 목숨을 빼앗는 학살 무기였다면 로봇은 인류의 노동과 소득을 멸종시키는 기계입니다. 오늘 한 줄의 힘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계에서 제일 치열한 사람과 로봇의 전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사용한 통계들은 국가통계 포털과 국제로봇협회에서 가져왔습니다. 더 늦기 전에 로봇이 가져다주고 있는 긍정적인 면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로봇이 야기하고 있고 앞으로 야기할 거대한 문제들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인류 생존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은 채널의 에너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